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뭐 좀 버티는가 했더니 이제 장 막판에 조금 낙폭을 키웠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를 따라갈 때가 있고 안 따라갈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나올 때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은 금요일장 미국 급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페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나라 이제 장 개장할 때 조금 이제 플러스 나오는 듯하다가 이제 바로 미끄러져가지고 하락권으로 접어들었죠. 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좋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좋을 만한 여지를 찾기가 이제 사실 힘들다고 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9월 FOMC 이후로 달러 강세,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출 등등해서 조금 불편한 여러 가지 이제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10월 FOMC에서 연준이 출구 전략이라는 이런 어떤 그 대작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역을 맡을지 비둘기일지 매일지 뭐 이런 거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 뭐 오늘 같은 날 3분기 말이고 뭐 그다음에 9월 말 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좀 접어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증시 오늘 일단 낙폭을 상당히 줄이긴 했지만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 좀 정황을 한번 보실까요? USA 투데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한번 이제 이미 영향을 줬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선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홍콩 시위 소식에 월가의 투심이 함께 위축이 됐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보시다시피 홍콩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금융 허브의 이런 성격, 이것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어제 우리나라에서 홍콩 시위 심화 우려 이런 게 이제 장 후반에 얘기가 나왔었고 또 그다음에 김정은 관련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서 체포됐다는 이런 찌라시도 돌았었고 그다음에 달러 대 외환율이 어제 장 후반 들어가지고 다시 급등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외국인 수급에 불리한 영향을 줬고 어제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장은 항상 매주 첫날 월요일은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이 이제 쉬는 동안에 또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하다가 삼중고의 파도를 겪었다. 힘든 날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황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임을 발표한 핌코의 빌 그로스. 사임하자마자 오늘 첫날 핌코의 약 100만 달러, 100억 달러죠. 100억 달러. 제가 저 잘못 썼네요. 100억 달러 정도의 이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 이제 이거는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뭐 이 핌코에서 빌 그로스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사실 시황이 많이 빗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빌 그로스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기회를 줘보자. 이거 어떻게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했지만 지금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저렇게 채권이고 주식이고 좀 매도 분위기가 이제 좀 압도를 했다. 거기에는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핌코가 이제 가기로 했던 야누스 캐피탈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핌코 빌 그로스 사임 발표하고 나서 하루 만에 40%대를 급등했다가 오늘은 한 약 장중에 마이너스 7.5% 정도 나오면서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전날 40몇 % 오르고 오늘도 또 오른다면 뭐 그거는 좀 솔직히 뭐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차익 실현성 매도라고 보기에는 매도폭이 좀 하락폭이 크진 또 않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좀 뺀 거는 일단 이 핌코에서 빌 그로스를 따라서 이탈한 자금이 야누스 캐피탈로 그대로 가서 꽂힐 것이냐 아니면 내 자산 관리 내지는 내 담당 임원이 그만뒀으니 이제 핌코 펀드는 좀 빼버리고 다른 데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또 반영하고 있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는 두 편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개인 소득과 지출. 물론 개인 소득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 경제의 뭐 한 70%를 이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는 건데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소득이 늘어야 이제 지출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8월 결과거든요. 올해는 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여름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도 사실 뭐 낮에는 여름 날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도 이제 휴가철은 한창이었었고 개인 소득은 0.3% 증가한 반면에 소비 지출은 0.5% 늘어나면서 휴가철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 둘 다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주택 지표도 요즘 중요한데요. 어떤 건 너무 좋고 어떤 거는 좀 형편없이 나오고 이렇게 좀 온도차가 많이 컸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집 사는 게 뭐 어디 마트 가서 뭐 옷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구매를 하려면 한참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펜딩 홈 세일즈는 우리말로 이제 미결 주택 매매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움직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놔가지고 그거 이사 올 사람 또 날짜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 이사 갈 집에 이제 대출 신청해가지고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사 날짜 맞춰가지고 우리 살고 있는 집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게 뭐 한 몇 달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결주택 매매는 한 3에서 6개월 뒤에 기존 주택 매매로 잡히는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연초에 한파 폭설을 팍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는 듯 했지만 약간 전 고점까지 가기에는 힘이 붙이고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는 약간 W자에서 W자의 좀 후반부 정도에 위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수치 자체로는 0.8%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봤지만 반대로 1%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지역별 좀 동향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전체가 1% 감소한 거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좀 지역별로 좀 이 편차가 있는데, 주택하고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서부 지역은 2.6%로 모처럼 이제 보시다시피 요 100선을 넘어온 거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 서프라임 때 워낙에 된소리를 심하게 맞았던 이 북동부 지역, 뭐 뉴욕하고 워싱턴 같은 데가 위치한 이런 대표적인 미국의 상업지구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이 주택 가격 지수는 도무지 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른 데는 뭐 이제 100을 넘어갔고 했는데 여긴 보시다시피 80, 70에서 계속 스네이크인 터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속담 말로 박스권. 이것만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지표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뚜렷한 선행성을 나타내는 이번 미결주택 매매로 봐서는 이제 4분기 연말 미국의 이 주택시장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거는요, 당장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는 10월 FOMC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투심을 좀 달래주는 역시 또 아이러니한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연준이 저 주택시장 때문에라도 함부로 금리를 올리거나 매파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결자 해지의 차원으로 모든 이제 금융 위기가 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앞에서 나온 소비 지출하고 이제 오늘 경제 지표에 대한 이제 평가 보시겠는데요. 주택 지표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언급을 잘 안 하는 분위기고요. 미국의 소비 지출은 앞에서 보신 대로 소득보다는 물론 지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에 고용 증가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고용 개선은 소비 증가에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9월 미국의 공식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고용 지표에 대한 이 관심도 크고 기대도 크죠. 이번에 워낙 전달 8월에 형편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상향 수정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10월 FMC에서 양적 완화도 종료되고 출구 전략의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이 9월 고용지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이 지표가 너무 또 좋으면 일종의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매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좀 불편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뭐 김정은이 이제 쿠데타 세력이 체포됐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돌아다녔는데 물론 이제 그런 찌라시도 다 시장의 어떤 뭐 부산물이고 그런 것도 이제 다 시장이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외신에서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아예 우리도 다 들은 거예요. 스위스 유학생 출신인 김정은이 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서 뭐 비만 합병증하고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요즘 유행하는 이 치맥을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AP통신에서는 그 어떤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북한의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 제일 먼저 빠른 소식을 전했던 38 노스. 여기도 지금 특이 동향은 사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화통신에서 한마디 있더라고요. 이제 어저께 그 찌라시의 형태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이제 중국 언론의 그런 형태를 띤 엉터리 보도 내용을 우리말로 이제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찌라시로 돌아다녔었는데 중국 언론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신화통신에서는 유엔의 이제 반기문 총장이 김정은의 편지를 받은 것은 사실 확인이 됐다. 뭐 김정은이가 언제 반기문 총장을 봤다고 뭐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걸 가지고 뭔가 자신의 이런 이 지도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근데 이런 추측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좀 조심해야 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 아니겠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또 불편한 거 하나를 보겠는데요. 바로 어제 우리나라 증시 장 후반을 끌어내린 것은 앞에서 보신 이런 뭐 루머도 있었지만 사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이제 일순간 급등이었거든요. 여기다 이제 코스피하고 같이 넣어서 보면은요. 어제 이제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달러엔이 109엔 50전을 넘어가는 요 갑자기 껑충하게 뛰는 구간이 우리 코스피가 지금 급락하는 이 구간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어제 출발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109엔 48전인데요. 이거 1달러당 110엔을 찍고야 말겠다는 생각. 저건 저의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110엔을 빨리 찍어야 어떤 좀 압력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지금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볼게요. 최근 많이 오른 뭐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시각은 달러 표시 자산인 MSCI 한국펀드 기준가를 이제 내려잡으면서 환율 상승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 많이 오른 만큼 금방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FOMC 이후로 수상하게 MSCI 한국 지수가 뚝 떨어지면서 외국인 줄매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만 잠시 예외였지만 오늘도 또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를 피할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